일반적이고 퍼블릭한 도메인에서 막 쓰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술이 세상을 바꿀 때 그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가장 좋은 기술, 가장 우수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느냐? 가장 평범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쓸 수 있는 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통신이 발전하게 된 것은 인터넷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놈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누구도 컴퓨터를 제 마음대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모바일 앱,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써요. 쓰는데 핸드폰에서 내가 다 써요. 그렇게 될 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세상을 바꿀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 되면 데이터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좀 쓰일 건데 어떻게 쓰일 거냐? 어떻게 쓰일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마 양자 컴퓨터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계기가 될 거다. 첫 번째는 통신입니다. 통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통신이 가능해지고요. 5G 뒤에 6G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사람과 사람 간이 아닌 기기와 기기 간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해서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양자 컴퓨터가 딱 있으면 전 세계에 어디든지 다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엣지라는 개념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질 거고요. 지금도 클라우드 엣지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엣지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중앙 서버 같은 큰 데서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건데, 엣지라고 하는 것은 그 바깥에서 그때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중앙 클라우드 서비스와 바깥에는 엣지 서비스가 같이 연결되면서 클라우드 엣지라고 하는, 정말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은 엣지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고 뭔가 오퍼레이션이 커야 되는 것은 중앙 클라우드에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두 개 연결되는 개념으로 나가는데, 요즘은 이 엣지라고 하는 여기에 또 모바일 쪽으로 나가면서 모바일 엣지라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슈퍼컴퓨터가 가능을 하게 되면 수많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도 괜찮고 PC도 괜찮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아까 만든 5G, 6G 통신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형 서비스는 이렇게 될 거다.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나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이놈이 뭔가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한 컴퓨팅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엣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이 시스템, 이 인프라가 갖추어지면서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모아놓은 데이터라는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슈퍼컴퓨터든 뭐든 간에 빨라지는 컴퓨터든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양자 컴퓨터의 개발이 더 빨라질 것이고,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갖추면서 완성되어 나가는 디지털로 된 세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상당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잠깐 여기 한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 대단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것은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아닌 또 다른 뭔가의 컴퓨터일 수 있겠지만 지금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뭔가의 컴퓨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 엣지 클라우드, 이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세상은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준 센터장님께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라서 사실 저도 클라우드의 개념하고 블록체인을 따라가기도 좀 어려운데 또 오늘 엣지 라는 개념을 새로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제가 이제 카톡으로도 받고 있었는데 워낙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있어서 동영상을 좀 공유해 달라는 분들은 계신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셔서 혹시 질문? 네.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옛날부터 이제 아까 그 생각하던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옛날에 봤던 영화들 보면 타임머신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저희 애랑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있는 건 아니고. 저기 이 질문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아까 그 힘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뭐가 탁 바뀌면 여기서 그냥 바뀐대요. 근데 그 이야기 중간에 제가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게 있죠. 두 개를 이렇게 얽힘으로 만든 다음에 저기 달나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지구에 있고 얘를 바꾸는 순간 바뀌죠.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죠? 순간이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아인슈타인 이야기에 빛보다 빠른 게 없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서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뛰어난 분들도 사실은 답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제 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가능하다고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평행세계라는 개념도 있고 예. 또 타임슬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과연 전후가 바뀌면 또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사실 각 땅마다 다르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약간 양자의 세계 거기서 불러간 시스템,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거를 차용한 어떤 그런 새로운 컴퓨팅 기술인지 정말 양자를 진짜 사용해서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큰 기계를 사용해서 진짜 양자 갖다가 알갱이 갖다가 계산하는 건지 제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양자라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마이너스 273도라서 근처에 안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 실제로 양자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이 양자 컴퓨터를 제일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그 대단한 물리학자죠. 그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리학 그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이분이 제일 처음 양자 컴퓨터를 제일 처음 이야기했었을 때는 이걸 가지고 이런 컴퓨터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요.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드니 그걸 계산할 때 실제 양자를 써보면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양자 컴퓨터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양자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빛 입자를 활용하는 거냐 아니면 전자를 쓰는 거냐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컨트롤하는 거고요. 아까 실크모어 칩이라고 하는 그 칩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 했더니 빛이라는 그 광자가 있는데 이 광자와 광자를 가까이 붙이면 서로 동작을 하면서 얽힘 상태가 되고 뭐 이거를 뗐다가 붙였다가 하면서 뭔가 서로 간에 어떤 연관관계를 만들면서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조그만 것들을 건드려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까처럼 그렇게 큰 장비가 아주 추운 데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장비를 대중할 수는 없지만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계산법을 사용해서 저희 PC에서는 또 양자학을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엣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이쪽에다 하면은 사실 여기서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장치 또 만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돼서 얘가 계산을 해서 나한테 답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클라우드 엣지 개념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는 클라우드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동작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파인만의 어떤 그런 양자 컴퓨터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파인만은 양자 물리학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 장치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지금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컴퓨터와 같은 이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가능해진다면은 또한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죠. 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 1회 신기술의 신사업 신기술 분야 브라운백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수 네, 감사합니다.